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영광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이계 의원이 직접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소개합니다. 불의의 타협 없이 더디 가더라도 정도를 지키는 신념의 소유자 이계 의원을 한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이고 2층까지 이렇게 안 가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역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우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님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님 두 분 이 메시지와 또 인사를 통해서 아마 다 제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광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최고위원들, 동료 의원들이 이 각자 의원들을 이제 별명 비슷하게 부르는 말들이 있죠. 제가 주로 어떻게 불리냐면 의리의 사나이로 불립니다. 의리 사나이 이계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좀 약간 바보스러운 데가 있어서 한번 생각하면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 한번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과 한번 맺었던 인연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 선거 때 그 당시에 안철수 바람이 불어서 선착순으로 살려면 민주당 다 탈당할 때입니다. 저도 탈당해야죠.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약삭이 빨랐으면 당연히 탈당을 했고, 그때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들이 저를 정말 보살펴 주시고 아껴 주시던 그 강도로 생각해 보면 그때 탈당했으면 아마 제가 전국 최고 득표로 국민의당으로 당선이 됐을 겁니다. 저도 선거 치르는 국회의원이 선거 편하게 치르고 싶고 당선되고 싶지 힘들게 치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탈당을 해야 된가 라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본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한테 국회의원 배지를 붙일 수 있도록 공천을 줬던 당을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으로 가서 쉽게 당선이 됐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떨어지더라도 당당하게 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치인다운 일이고 저를 지켜주셨던 영광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버텼습니다. 제가 이 선거 막판에 오늘 저희 마누라도 와 있습니다만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떨어질 것 같다.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안 떨어져요. 그 당시에 떨어질 것 같다.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국회의원 했으니까, 한번 했으면 영원한 전직 국회의원 아니냐. 우리가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가자. 그 대신에 이번 떨어지면 다시는 정치 안 해야 할 것 같다. 왜? 제가 믿는 그러한 신념으로 지켰는데 제가 신임을 못 받았다면 정치를 해야 될 제가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내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 지역민들이 저를 평가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버티냐 라고 말했는데 됐습니다. 저는 제가 광주 전남 18명의 민주당 공천자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혼자 살아서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광주 전남에 72번의 유세를 하고 광주 전남을 다 갈고 다니면서 제가 문재인을 지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저에게 이번 당선의 1등 공신은 이겨오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2021년 대통령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경선 나오셨던 분들 다 개인적으로 가까워요. 이재명 그 당시 후보하고도 굉장히 친한 후보였고 또 정세균 전 대표 총리님은 우리 영광에도 제 지원 유세를 2번이나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곳 영광 출신 당시 이낙연 후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지했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전남에서만 이겼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혹시라도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정세균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과연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그 길이 옳은 길이었던 옳지 않은 길이었던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직 의리를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제 지역구 출신 후보가 있는데 딴 생각 이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재명 후보나 정세균 후보께도 다 양해를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출신이 후보가 있는데 아무리 당신이 좋아도 나 당신하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중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저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와 당선을 위해서 뛴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직접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최고로 열심히 해주신다. 저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 저렇게 부지런히 오직 민주당을 위해서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뛰고 고맙습니다. 제가 광주 전남 때로는 경상도 경남까지 건너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몇 번 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틈만 나면 달려갔고 틈만 나면 유세를 하고 시간이 나면 시장을 돌고 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외치고 이재명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목에서 피가 철철 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이 제가 저를 지지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신 영광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고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도리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과연 정치를 계속 해야 되느냐 스스로
엄청난 갈등을 하면서도, 그러나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뜻과 여망을 받드는 길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부과된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후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마음에 2번의 선거를 다 졌는데 무슨 낯짝으로 텔레비에 나가서 큰 소리를 치고 어디 가서 제 자랑을 하고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직 일만 하자,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당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제게 붙여진 별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리의 사나이 이계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오직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하고 저는 죽는 날까지 민주당적과 함께 끝낼 것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의 사전에 이혼과 탈당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마누라도 한 명뿐입니다. 당도 민주당 하나뿐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사람도 저 하나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경선 때는 이재명을 지지를 안 했잖아요. 당연히 본선이야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5월달 이재명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삼성 이상 국회의원들 중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당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작년 얘기입니다. 내년도 총선에 공천 룰을, 공천 규정을 만드는 공천 제도 TF 단장입니다. 그 직위를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보통 사무총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일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들 사이에 가장 신뢰를 받는 국회의원, 아무리 골라도 우리 이계호 의원님입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꼭 좀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아서 공천 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10월달에 전화가 한번 또 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 생각지도 못하는데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가 와서 뭔 일일까 하고 받았더니 지금 이제 10월달 얘기로 내년도 총선까지 당의 총선 전략과 당의 공약을 만들어야 되는, 그걸 지휘를 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정책위 의장은 선거를 놔두고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책위 의장이 전략을 잘 짜야 선거 총선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이 공약을 잘 만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고르고 또 고르고 똘똘 골라서 가장 실력 있고 책임감 있는 의원, 역시 이계호 맡아주시오. 저한테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저도 선거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뭐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거는 중앙당이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위 의장들은 다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전념을 해서 꼭 당을 좀 지켜야 되겠다. 당을 이기게 해주시오. 라고 해서 제가 정책위 의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의리의 사나이 이계호가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지역을 못 내려와요. 회의 나가야 되고 정책 다듬어야 되고 법안 또 처리하려면 그 법안 처리할 것 제가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줍니다. 상임위원회를.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루 종일 제가 얼굴 보세요. 쪽 빠져버렸잖아요, 살이. 제가 체중이 3kg가 빠져버렸어요. 최근에 한 2달 동안.
볼트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배도 들어갔고 바지도 줄줄 내려가요 지금. 그렇게 일을 어찌 열심히 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주중에는 못 내려오고 주말에도 못 내려가요. 사실은 못 가지 마라 그럽니다. 당에서는. 그러나 제가 원래 우리 민주당 의원들 중에 지역구 관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1인자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3선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라도 가자 해서 지금 억지로 내려오는데 못 내려오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페라벨 소리를 다 만들어가지고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페라벨 얘기를 다 해서 저를 외국 선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가끔 들으면 저도 속이 참 끓지만은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 살살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바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도 그 얘기만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억울한 얘기만은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다시 정말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억울한 얘기 좀 적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첫째,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못 나온다더라.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공천 룰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 못 나오게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도지사 출마하니까 국회의원은 안 나온다더라. 도지사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또 말해요. 또 이런 말도 옵니다. 경선 때 이낙연이 지지했으니까 컷오프시킨다더라. 컷오프시킬 사람을 그냥 공천 주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이재명 대표가 시켰습니까? 시켰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꼴도 당하고요. 또 정책위 의장은 중요한 자리긴 한데 그 영광 양반들 달래려고 2개월 줬다가 좀 있으면 잘라본다더만. 미쳐먹었습니다 참말로. 우리 마누라도 그 얘기 듣고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들었는데. 강력하게 처벌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또 있어요. 곧 탈당한다더라. 아까 말했죠? 저는 이혼과 탈당은 제 사전 죽는 날까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민영배 의원같이 기획 탈당 그런 것도 안 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으로 끝내고 시작하고 끝냅니다. 그게 남자다운 태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못 지키면 무너집니다. 왜? 이재명이 검찰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키는 가장 앞에 제가 있습니다. 전략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공약도 제가 만들고 전략도 만듭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수도권을 이기냐 지기냐가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탈당을 한다고요? 그런 말을 두고 봐라. 탈당 안 한다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의리가 없다는 거예요. 탈당 안 하면 의리가 없다. 당을 지키는 사람이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당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까? 당을 지키는 사람, 저 이경호가 바로 의리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외길 외에는 모르는 좀 답답할 정도로 제 성품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의리 있는 사람이면 또 뭐합니까? 일을 많이 해야죠. 영광을 위해서 정말 했던 일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축약해서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지금 대마산당 가보면 그래도 공장이 북적북적 돌아가죠. 다 분양되고. 실증센터, 이모빌리티 소형 전기자동차 실증센터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하나는 375억을
투자해가지고 내년 금년까지 만듭니다. 올해 예산을 다 확보를 했는데 35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국회에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예산 협상을 하거든요. 제가 기어보지는 않죠. 올해 추가로 넣어서 이제 하면 끝납니다. 그 실증센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오고 우리 영광 국민들이 취업을 하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듣고 보니까 대마산단이 저렇게 잘 돌아가는 데는 그래도 이계호가 놀진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도로가 쫙쫙 뚫려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 되자마자 법성 홍론관 지금 공사 다 진짜 끝났어야 되는데 연장지만 차고 꺼져가지고 지금 한 1년 연장이 되고 있어요. 금년 한 3, 4월이면 끝납니다. 또 기체터널 우리 대마면에서 장성 3개로 가는 터널 지금 다 이제 공사 끝나서 그것도 한 2, 3월이면 준공 터널 이제 준공식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광군의 가장 큰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불갑 IC. 불갑 지금 대마면에 IC가 하나 있습니다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영광읍으로 들어오려면 멀잖아요. 그래서 불갑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리 만당 스님 와 계십니다만은 여러 번 불갑만 가면 영광읍에만 오면 상사와 축제만 하면 불갑 IC 좀 만들어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하행선은 이미 다 개통이 됐고 상행선 지금 보상 끝나서 아마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공사는 얼마 안 들거든요. 땅 보상하고 설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 끝났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지만 지역에다가 인터체인지 하나라도 제대로 만든 사람 있었습니까? 그래도 제가 했습니다. 또 불가면에서 한평 신광으로 국도 23호선 그 얼마나 삐뚤삐뚤하고 참 좁습니까? 그것 좀 해라고 난리인데 못했어요. 아무리 하려고 안 됩니다. 차가 적게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선형 개량 사업으로 500억을 투자해서 반드시 하고 구부러진 데는 4차선으로 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한 3차선 정도로 하고 해가지고 차량이 많아지면 이제 4차선 늘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 개량 사업으로 작년부터 쪽지 예산으로 만들어서 지금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됩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영광읍에서 군남을 거쳐가지고 군서로 군남으로 염산으로 가는 지방도 808호. 거기도 군남까지는 이제 확정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상 다 끝났고 내일 모레 착공하고요. 군남이 아마 2026년까지 끝나면 7년부터 8년까지 2년 정도 들여가지고 또 염산까지 계속 이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일단 군남까지는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도 17호선 이 백수 해안도로에 백수에서 대신까지 그 구간이 뻥 빠져 있죠. 도로가 그거 제가 해결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들이면 도로 쫙 뚫려가지고 이제 백수 가서도 삥삥 안 돌고 그대로 길 따라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영광 굴비 지키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제 제가 법 바꿔서 이제 금년에 됩니다. 도입이 됩니다. 영광 굴비 추석 설 때만 되면 선물 가장 전국에서 많이 나가는 국민 반찬인데 선물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한도가 김영란법으로. 제가 굴비에 한해서 그러니까 농수산물에 한해서는 3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선물도. 제가 각 부처 장관들 농림부 장관 하면서 싸우면서 찾아가서 사정하면서 해서 선물범위 30만까지 올렸습니다. 이 염산 백수가 전국에서 제일 넓은 뜰이에요. 비만 오면 물 넘치고 5월만 되면 가뭄 들고 그렇습니다. 연백지구 양쪽에 염산 백수 저수지 하나씩 만들어서 가뭄 들지 않도록 하자 해서 제가 그 연백지구
개발 사업 해서 지금 저수지 2025년 내년이면 끝납니다. 염산에는 지금 불갑 저수지에서 그리 물을 좀 넘겨줘야 돼요. 용수체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200억 들여가지고 제가 사업 확정을 지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끝납니다. 백수 하산 일대 비만 오면 다 넘쳐가지고 난리 법석입니다. 펌핑장 더 만들어가지고 비 오면 물 얼른 품어줘야 돼요, 밖으로. 그것도 200억 들어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고 202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염산백수 일대 물 문제 일단은 2027년이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단 한 개도 그 중에 3개 사업 중에 해결 못한 거 제가 3개 다 해결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법성 진성 국가 사적지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작년 말에 될 줄 알았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절차상. 그리고 강항선생 간양록이 보물이 되면 보물로 지정이 되면 내산서원이 국가 사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물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도 금년 3강기 중에는 이제 보물이 지정이 되도록 다 절차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법성 진성하고 간양록 보물화를 위해서 일부러 상임위원회를 제가 처음부터 농민들 때문에 농해 수위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습니다. 영광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야 자존심을 살리는 길일까? 역사를 찾아주는 길입니다. 우리의 그 빛나는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생각할 때 우리 자존심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연락해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계속 국회의원만 하면 했던 농림위원을 장관, 위원장까지 했던 걸 작파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가갖고 그거 풀려고 간 겁니다. 잘했죠? 이제 반드시 풀겠습니다. 이제 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일만 하는 국회의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의원이 일 열심히 하고 의리 지키면 그래도 괜찮은 놈 아닙니까? 괜찮은 국회의원 2개월로서 끝까지 우리 영광 국민 여러분들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어르신들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소중한 분들이신데 우리 당을 평생 동안 지켜주신 고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고 제가 흠모하는 마음에서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최동명 고모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이수재 고모님 정말 바쁘신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종신 고모님 고맙습니다. 김기석 고모님, 글씨가 김유병 고모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수석 고모님도 와주셨습니다. 우리 문두영 고모님, 정종선 고모님, 강구성 고모님, 김학실 고모님, 오늘 이렇게 원로 고모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당을 평생 동안 지켜주셨던 정성광 고모님께서 오늘 타계를 하셨습니다. 제가 마치면 제일 먼저 꼭 조문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 민주당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당대표 제가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 반드시 제 이계호가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포에 수고해주신 이계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이계호 의정포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념 촬영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호 의원께서는 무대 밖으로 나가셔서 악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회의원 이계호 의정보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정보고회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계호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슴 따뜻한 정치를 통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